일머리와 직무 역량은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머리는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직장인들의 고민을 함께 알아보고 제가 조언을 드리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직장생활을 나름 좀 하셨어요. 7년 정도 하셨는데도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 형님. 내년이면 7년 차인데 직무 역량이 너무 부족해서 고민입니다. 일머리도 없고 일을 너무 못해서 자꾸 일을 미룹니다. 미루고 미루다 외부와 관련된 일까지 데드라인을 한 달을 넘긴 상황입니다. 한두 번 일이 아니라서 보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제가 직장인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이거를 놓치면 무조건 일본어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데드라인이고 두 번째는 의사소통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데드라인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맡은 일,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정해진 시간까지 정리를 못하면 그 업무의 후속으로 기다려야 될 모든 사람들을 딜레이 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을 하다가 지금 이런 형편님과 같은 데드라인을 어길 것 같은 상황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도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요소 때문에 데드라인을 못 지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도움 요청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상황을 겪어봐서 알거든요. 한번 이 술에 빠지고 나면은 도움 요청이 안 돼요. 내가 또 못해서 이런 거 아닐까? 내가 뭘 잘 몰라서 또 뭐 실수한 거 아닐까? 또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신감 결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그때 가장 힘든 요소가 바로 이거였어요. 자, 물론 이걸 극복하는 조언은 제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데드라인과 의사소통, 특히 데드라인을 위한 의사소통은 일단 머릿속에 무조건 넣어두시고, 힘들고 막 마음이 쫄리고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이 사인을 좀 줘보세요. 그것부터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머리와 직무 역량은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그리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머리는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직무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안 맞아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뭔가 직무 역량까지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이직하시는 분들 중에 되게 직무 역량도 있었고 일도 잘했어. 근데 이직하면서 커리어가 완전히 꼬이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환경에 대한 적응을 못한 건데요. 환경에 뭐 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로세스와 접근법입니다. 이거는 일하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부터 할 거냐? 분석부터 하냐? 아니면 소통부터 하냐? 실제 조사부터 하냐?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과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하는 거를 먼저 파악하면 아무래도 좀 더 내 직무 역량 극대화시키는 일머리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로우십인가 리더십인가는 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제 나는 리더이거나 팀장이거나 뭐 이런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나는 실제로는 책임자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하다 보면 나보다 더 직무 역량이 있거나 조언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위치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팔로우십을 발휘해서 의사소통과 연결해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파악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계와 소통의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함께하는 시간이 길면 자연스럽게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이나 기준이나 또는 예시를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와 어떤 소통 방식에 여러분이 익숙한지를 파악을 하시고, 또 조직은 어떻게 이 관계와 소통을 풀어내는가를 보시고 그에 맞게 적응을 하려고 도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금방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 꼭지점이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에게 적합한 프로세스, 리더십 유형, 내 역할이죠. 그리고 의사소통 방식, 이거를 이해하고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찾아주진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계속해서 시간은 쌓아가고 여러분의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나에게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게 뭔지를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커리어가 발전되는 거예요. 자,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좀 더 보면요, 이분은 그래도 반전의 기회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악재는 이번에 진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감도 바닥이라 공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잘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진급을 해가지고 더 큰 책임을 맡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진짜 멘붕 오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가 진짜 적응 못했던 영업부에 있을 때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레벨에서 똑같은 프로세스, 또 팔로우의 유형, 의사소통의 방식을
아직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사팀으로 자리만 옮겼는데 사실 직무 역량이랄 건 저는 없었거든요. 근데 자리만 옮겼는데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 모습을 돌아보면 기존에 있던 환경에서는 아무리 돌파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과업을 만나고 새로운 타이밍과 환경을 만나니까요.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게 되니까 기존의 관계성이 사라지고 내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사람, 그리고 따라야 될 사람, 배워야 될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나의 역할을 바꾸고 적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짜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직무가 안 맞고 환경이 안 맞고 어떤 노력을 해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고려하시면 좋을 만한 체크리스트를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형팬분의 케이스에 조금 해당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성과가 안 난다.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직무에 안 맞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한다는 것의 근간은요, 성과를 낼 때 그 성취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정의지 내가 몇 년을 해봤다? 사실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자, 이거를 판단해야 될 때는요, 여러분이 실무자일 때입니다. 여러분이 실무자로서 일할 때는 이 기준으로 봐야 돼요. 이미 우리 형편분은 7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셨기 때문에 성과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직무 역량 자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머리라는 환경의 정도의 문제인 건지 우린 이거를 성과라는 걸 기준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일해야 한다는 나만의 그림, 기획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직무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제가 영업부에서 진짜 고생하고 힘들고 할 때도 저는 직무 역량이 없었어요. 하지만 1년 반 정도 일을 하면서 적어도 결산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현장과 소통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만의 일하는 방식이나 이 업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어떤 방향성 정도를 내 머릿속에서 그려낼 수 있다면 이게 맞건 틀리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확신이 주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그때부터가 일이 해결되는 이 단초가 되거든요. 자, 이게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이 리더십의 위치에 올랐을 때예요. 지금 우리 형편분도 갑자기 적응이 안 된 것 같은데 리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간혹 가다가 대기만성형 인재들이 있습니다. 내가 플레이어일 때, 실제 실무자 때는 잘 못했지만 다른 사람을 코칭하고 지시하고 할 때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관점에서 내가 이것의 점권을 맡는다면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 주어지진 않는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회피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만 든다면 사실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직무에 정말 맞지 않는 경우라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비벼볼 언덕인데요. 조언자가 있는 거입니다. 지금 1번과 2번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신뢰하고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만약 이게 없이 성과도 나지 않고 큰 그림이나 기획력도 보강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도무지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때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안내해드렸던 3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주변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3가지 질문 이겁니다. 업무 프로세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이죠.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고해야 될까요? 3번째는 피드백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보고해야 될지를 중간 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반드시 보완할 점이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질문하는 거죠. 이 3가지 질문을 상사로부터 시작해서 내 동료나 심지어 나와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에게도 묻는 과정에서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겸손하게 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요, 내가 직급이 올라갈수록 결국 부하 직원이 붙게 될 텐데 그 사람과도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해봤는데 지금 위의 상황이 전혀 해결이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빨리 직무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 나름의 조언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에 서 있는 인사팀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 테니까요. 회사 인사팀에 질문하기 좀 어려운 것들, 궁금한 것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설문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자세히 보내주세요. 제가 그 사연을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